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널자의 박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자TV의 한상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국산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일찍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늦었죠? 네, 저희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요거는 좀 정규 콘텐츠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어떤 차가 많이 팔렸는지, 또 트렌드는 어떠하고, 저희가 또 이 영업을 하면서 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판매량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고, 물고 듣고 씹고 맛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판매량, 저희도 매장에서 실제 체감을 했죠. 그렇죠. 생각보다 문의도 많고 판매량도 늘었어요. 14만 814대가 팔렸다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3월 판매량이 14만 대, 전년 대비해서 38.9%, 거의 한 39%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어유, 많이 증가했네요. 근데 작년에는 반도체 대란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출고가 되게 적었어요. 맞습니다. 출고 지연이 많아져서 월등하게 많은 수치가 나온 거고, 네. 한 가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네. 최근에 금리가 많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네. 할부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리스렌트 기준금리도 높아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았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그 정도라고 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금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높아질 때가 무서운 거지.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렇죠. 거죠?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브랜드별 판매량도 조금 보겠는데요. 쉐보레 1699대를 팔았습니다. 르노코리아 2636대. 쌍용에서 이름이 사명이 바뀌었죠. KG 모빌리티 8,904대. 현대로 넣지 않고 제네시스 단일 브랜드 12,735대. 기아 52,920대. 기아부터는 뭐 숫자 단위가 다릅니다. 현대 59,215대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브랜드별로 쉐보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 사실 예전에 쉐보레 모습을 조금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쉐보레는 지금 8차가 없어요. 8차가 없다. 네. 예. 말리부 단종, 스파크 단종.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하나, 뭐 타호나 또 트레버스. 뭐 이 정도는 거의 소량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2월보다는 증가했다. 예. 그 쉐보레 지금 아주 기대받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트렉스가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건 이제 3월 판매는 집계가 안 되죠. 4월부터 예. 출고니까. 그래서 4월에는 쉐보레가 좀 판매가 늘어날 거라고 조금 기대는 늘어날 되네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4월에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르노 코리아입니다. 점유율로 보면 1.9%. 제 개인적으로 르노 차량의 또 장점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네. 브랜드인데, 르노는 좀 어떻습니까? 르노 같은 경우는 가장 르노의 문제점이 네. S링크. 그렇죠. 사골이다. 네네. S링크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드디어 S링크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개선되고 넓어진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기존의 XM3나 SM6에 들어갔던 네. 이지 커넥트. 이지 커넥트가 네. 드디어. 여기에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지 라이프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뭐 노래방도 된다고.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네, 노래방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QM6 퀘스트 네. 화물차를 출시를 했어요. 그렇죠. 구분이 화물차죠. 그렇죠. 예. 화물차의 장점이 뭐예요?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확실히 이득이 확실히 되죠. 그렇죠. 예.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취등록세 저렴하고,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봉고, 포터 이런 화물차가 아닌 승용 같은 느낌의 화물차, 예전 코란도벤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래서 QM6 퀘스트도 좀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가격이 좀 문제긴 하겠죠. 네. 세 번째로 쌍용에서 바뀐 이제 KG 모빌리티.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게 시장 점유율이 6.4%입니다. 쌍용이 이렇게 잘 팔았던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토레스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토레스. 네, 토레스가 인기가 많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네. 출고가 많이 됐어요. 토레스가. 예전에는
티볼리가 소녀가장? 소녀가장이었죠. 먹여 소녀가장. 살렸잖아요. 토레스가 지금 이제 먹여 살리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4월부터죠. 네. 전기차. 오. 토레스 전기차가 예. 사전 계약 중이잖아요. 사이즈에 전기차가 없어요. 뭐 쌍용 영업사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또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KG 모빌리티가 내년에 출시하겠다 했던 게 뭐 KR10이나 네. 뭐 픽업 전기 트럭 그렇죠. 이런 것까지 또 예정되어 있죠. 예정이라고 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KG 모빌리티. 입에는 아직 잘 안 붙는데 그렇죠. 쌍용이 더 편하네요. 편하긴 하네요, 아직은. 예, 아무튼 이걸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경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르쌍세라고 하죠. 르노랑 쉐보레도 좀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으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시장 점유율 9.2% 기록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별도의 브랜드고 네. 차종이 많진 않지만 고급화 전략을 쓰면서 이번 달 들어서 월 10,000대를 돌파를 했어요. 드디어 이야. 제네시스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납기가 굉장히 좀 길었었는데 네네. 그렇죠. 최근 한두 달 납기가 좀 짧아지고 납기 단축 효과를 좀 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우리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G80 차 많잖아요. 그렇죠. 네, 찾으면 나오잖아요. 찾으면 나오죠. 네. 엔간한 거는 뭐 엔간한 옵션은 대부분 직출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여기서부터는 정말 숫자가 무지막지합니다. 5만 대를 넘긴 시장 점유율 38.3%. 기아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기아 어떻습니까? 기아. 네. 기존 차만으로 지금 2위를 했어요. 5만 대 이상 출고를 시켰어요. 신차 출시가 안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올해 신차가 없어요. 올해 국내 출시가 한 6종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예예. 신차가 출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밀리지 않아. 현대에 밀리지 않는. 밀리지 않아요. 네. 예. 현대는 뭐 코나나 이런 신차 효과를 그렇죠. 본게 이미 있거든요. 나온 게 있죠. 네. 예. 대단합니다. 뭐 소렌토하고 카니발 카니발. 이 두 대가 좀 많이 견인을 했죠. 그러면 요거 혹시 신차 소식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V9이 대형 전기차거든요. EV9이 이제 5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인터넷에서 실물을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주차칸이 꽉 차요. 네. 네, 옆에 문도 못 열 정도로. 근데 또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 차입니다. 저도 EV9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6월에 모닝, 모닝, 7월에 소렌토, 소렌토까지. 8월에는 레이 전기차가 또 준비되어 있다. 레이 전기차요. 네. 그리고 10월에 K5, 11월에 카니발이 또 출시가 됩니다. 신차가. 네. 근데 카니발에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지금 출시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전에 이제 우리끼리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네. 이걸 1.6으로 할 것이냐, 그랜저 같은 뭐 2.4로 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그랜저가 1.6으로 1.6으로 출시가 나왔죠. 됐잖아요. 예. 그래서 카니발도 1.6 엔진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어떤 엔진을 선택하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 기대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대단하죠. 42.9% 점유율을 갖고 있는 현대. 현대는 코나하고 아반떼 신차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오, 네. 3월 판매만 봤을 때는. 네네. 그리고 소나타, 또 산타페 앞으로 나올 차들도 좀 기대가 더 되는 상황. 4월 달에도 현대 독주는 뭐 끝나지 않겠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는 네. 현대 기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또 좋은 차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으니 4월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브랜드별 점유율과 판매량 그리고 앞으로 신차나 이제 전망을 봤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진짜 뜯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종별, 이번엔 브랜드가 아닙니다. 차종별로 어떤 차들이 얼마만큼 팔렸고 주로 순위 위주로 순위 위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순위를 다 해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는 내용은 수치는 객관적입니다. 대신에 차에 대한 평가나 사실 주관적인 리뷰가 많이 들어갈 그렇죠. 거죠. 예. 네. 이런 어떤 평가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되 절대적인 건 아닌 거를 이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1위 말리부. 말리부 제가 첫 차부터 좀 할 말이 많은 차죠. 말리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섬인가요? 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쪽의 지명인데 진짜 그냥 아메리칸 휴양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휴양지. 그런 서핑이 연상되는 멋진 곳이에요. 근데 네. 참 저는 이 출시 때부터 조금 의아했던 게 차는 좀 진지하게 생겼어요. 이름하고 안 어울리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아빠들이 타는 세단이었고, 그렇죠. 이게 한 뭐 벨로스터급에 붙은 이름이면 좋겠는데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게 지명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겁니다. GM에서 나온 경상도, 현대 천안. 이런. 그렇죠. 이런 느낌. 현대 천안 진짜 뭐 이런 이런 느낌이거든요. 느낌. 네. 그러고 말리부 특히 2.0 터보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나올 때부터 시승하고 이제 잠깐 소유해봤었는데 이게 직발 성능은 정말 최강입니다. 사실 국산차 중에서 SM6 말리부 2.0 터보 킹업 뺀다면 200마력 이상의 찐 성능을 느껴볼 수 있는 세단형 차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예, 말리부가 이런 어떤 아빠들의 로망을 좀 실현해주던 차인데 근데 안 팔렸죠. 안 팔렸죠. 51입니다. 말리부는 지금 생산 중단한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20 몇 대 팔린 게 재고를 판 거거든요. 생산 안 재고를. 어디서 끄집어내서 팔았나 봐요. 그랬구나. 네, 말리부의 또 단종이 좀 아쉽긴 하지만 중형 세단에서는 선택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우리나라. K5 소나타, 그렇죠. SM6, SM6 세대 정도? 예, 좀 아쉬움을 기로하고 자 47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팅어입니다. 요것도 재밌는 차거든요. 국산차에서 거의 유일한 스포츠카, 뭐 예전에 젠쿱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순수 스포츠카는 없는 상황인데 스팅어는 좀 판매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스팅어도 어차피 많이 팔리는 차종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아에서 또 생산 종료 예정이라고 하네요. 41위 티볼리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한때 쌍용을 원탑으로 이끌었던 소녀가장 차량. 근데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예. 처음 디자인이 뭐 그렇죠. 크게 바뀌지 않고 우리가 이제 쉽게 사골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네, 열심히 우려먹고 이번에 페리가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예.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0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경차죠. 사실 요즘 상담을 해보면 예전보다 경차를 많이 찾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지금 세대째 스파크만 주구장창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는 제가 생각할 때 40위도 조금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스파크는 조금 아쉬운 게 레이가 출시되면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캐스퍼가 출시가 되면서 크게 한 방 먹었죠. 타격이 크죠. 스파크도 지금 쉐보레에서는 단종시키겠다고 이제 생산을 중단을 했고 예.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가 다 재고차입니다. 요것도 2월에 생산해놓았던 차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스파크는 2월보다 3월이 판매가 더 많아요. 진짜요? 네. 아직까지 재고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 조금 올라가 볼게요. 38위 G70입니다. G70. 저는 이 차량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 보고 싶기도 하고 차가 좀 작죠, 당연히. 작죠. 작게 나오긴 했는데 뒷좌석에 누구 안 태울 거면 사실 요거 적당한 달리기 성능에 적당한 외관에 사고 싶은데 일단 애아빠들은 살 수가 없는 차입니다. 제가 G70이 나와서 차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비싼 아반떼다 이런 표현을 살짝 했었어요. 차 크기는 작고 그리고 뒷좌석이 좀 좁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의 쓰임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또 지금 슈팅 브레이크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치백이 안 팔려요. 진짜 해치백이 무덤이에요. 한국에서 뭐 해치백이 안 팔린 역사는 뭐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루즈도 크루즈5 나왔다가 잘 안 팔려서 단종됐었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걸 이제 SUV가 다 커버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해치백은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G70에 대해서 좀 들어봤었고요. 베뉴 37입니다. 기아 스토닉이 단종이 됐고 그리고 차체도 작은데 그렇죠. 이게 레이 같은 경차가 대신할 수 있는 차종이거든요. 좀 애매한 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뉴 납기가 12달이에요. 12개월.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현대 쪽에서도 납기 문제는 조금 당겨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로 35위 넥소입니다. 또 넥소 저희가 할 말이 많은 차죠. 그렇죠. 넥소 저희 회사에서도 여러 대를 운행을 하고 있고, 넥소는 저도 직접 몰아봤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차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뭐 조용하고 실내 공간도 널찍하고요. 근데 판매량이 35위밖에 안 되는 건 좀 수도권의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충전소의 문제도 있지만 네. 충전소는 계속 확충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넥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출고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한정돼 있어서 수요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유일한 수소 전기차.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충전 인프라만 있으면 전기차보다 훨씬 저는 좋다고 봐요. 차량도 보조금이 많이 뭐 3천만 원대 보조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차량 구매도 3천만 원대로 가능하거든요. 얼마 전에 사셨잖아요. 네. 아니, 오너로서 좀 말씀해 주실 건 없나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다. 그런데 그냥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기는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다음 32위 XM3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출시 초기부터 약간의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엔진 펌프나 이런 것들은 다 리콜이 해결이 됐고요. 하이브리드가 160대 정도 판매됐다고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되게 괜찮았거든요, XM3. 차 괜찮아요. 네. 차는 진짜 좋아요. 근데 XM3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쿠페형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다음은 31위 G90입니다. 진정한 오너들의 차죠.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롤스로이스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시는 분들은 이미 기사가 다 있다. 우리는 자율운행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서 G90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외제차도 비싼 게 많지만 제가 보면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G90 이제 월등히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식 변경되면서 네네. 엔진 트림도 바뀌고 네. 디자인도 약간 변경이 되면서 예전 모델보다는 판매가 많이 늘었고 드디어 월 1000대를 넘었습니다. 오. 진정한 사장님 차, 회장님 차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29위 QM6입니다. 설명을 했다시피 QM6는 예. S링크 뺀 걸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QM6가 개인적으로 29위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차라고 보는데, 판이 형한테 좀 말을 하자면 제발 마크 좀 바꿔줘. 제발. 아니 손님들이 매장에 전화를 해요. 마크 바뀌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S링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만 바꿔줘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25위 아이오닉 6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애매했죠. 나는 스포츠카이기 싶은데 이걸 뭘 따라 한 거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포르쉐나 뭐 예전 진짜 시로코의 일부분을 따라한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 디자인의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가 출시되면서 네, 맞습니다. 택시 모델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그렇죠. 받아서 예. 아직까지 아이오닉 6는 재고가 많다고 하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차 소나타는 몇 위일까요? 소나타가 예전의 명성을 좀 진짜 국민차라고 하기에는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 24위입니다. DM8이 출시가 되면서 네네. 디자인 문제 때문에 네네. 판매가 많이 저조했었죠. 약간 매기로 부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4월부터 페리가 판매가 시작돼서 드디어 다음 달에는 소나타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23위는 하이브리드가 유명한 차죠. 니로입니다. 니로 처음 나왔을 때 막 연비 장난 아니라고 막 광고하고, 원래 전기차가 주종이었거든요. 전기보다 하이브리드가 좀 판매가 더 많아요. 3월달 판매를 보면 전기차가 종류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네. 가격은 비싼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뭐 아이오닉 5나 EV6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등급의 전기차들이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XM3건, 니로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한번 구매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위입니다. 22위는 저는 이 차량이 나왔을 때부터 제네시스의 위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바뀌었죠. 지금도 출시된 지 약간 지났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GV80입니다. GV80 제가 굉장히 타고 싶은 차. 차 사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기변 욕심은 또 남자는 기변이죠. 네. 그러면 넥소 싸게 주시네요. 그때 가서요. 네. 오늘 기사를 봤는데 쿠페 출시 예정이래요. 네. GV80 쿠페가 출시가 되면 이제 뭐 GLE 쿠페나 네네. X4나 이런 차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XM3 쿠페는 선호도가 낮지만 네. GV80 쿠페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대형차 중에선 압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실물을 보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죠. 네. 자, 그러면은 좀 많이 넘어갈게요. 13위 투싼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가 출시되면서 좀 저조했다가 네. 3월에 좀 많이 팔렸어요. 오, 4,000대를 넘겼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네. 단일 대수로 4,000대면 사실 저희가 판매량을 볼 때 많이 팔린 겁니다. 많이 팔린 거죠. 예. 네. 다음은 12위 K8입니다. K8, K3, K5, K9인데 K8이 아니고 K8이죠. 저는 평소 때 크팔이라고 부릅니다. 네. 크팔.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 네. K8은 판매가 감소될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랜저가 경쟁 모델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꾸준해요. K8은. 네. 이게 가격 차이도 그랜저하고 좀 나기도 하고 네. 또 디자인 자체가 특화가 돼 있어서 그랜저는 많이 차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그랜저하고 K8 두 개를 비교를 하시다가 네. K8로 구매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메리트가 이제 확실히 있다고 느끼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3월에 가장 많이 팔린 차량들 드디어 탑 10입니다. 네. 누가 더 잘 팔렸을까요? 네. 퀴비 신형이죠. 코나입니다. 네. 코나.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코나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 기능적인 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어제 코나를 한 대 출고를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빌트인 캠 2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기존 빌트인 캠은 음성 녹음이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됐었죠. 네, 빌트인 캠 2는 음성 지원이 됩니다. 이제 블랙박스 안 달아줘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코나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주력인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아직 전기차는 출시가 안 됐는데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 두 차종으로 이렇게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전기차가 추가돼서 또 판매가 되면 코나도 현대 안에서는 굉장히 좀 주력 차종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네, 코나의 선전을 앞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9위, 저도 GV80 다음으로 이것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팰리세이드입니다. 패밀리카죠. 그렇죠. 너무 편하고 좋죠.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이제 많기도 했지만 네. 3월달 판매는 할인 판매가 좀 많았어요. 할인이 네, 있었구나. 현대 매장들 앞에 다 그쵸. 현수막 붙어 있었잖아요. 네. 뭐 최대 170만 원 할인. 그래서 할인을 해서 재고를 좀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드디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8위,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서 네. 유종이 가장 다양하죠.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LPG까지. LPG까지 있습니다. 네 가지 유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양한 유종으로 국내에서도 판매가 많이 되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들입니다. 7위, 뭘까요? 옆집 차? 그 예전 소녀가장 역할을 했던 쌍용의 이제 든든한 오빠가 생겼어요. 터레스입니다. 이거 사실 디자인도 너무 좋습니다. 서민 디펜더라고도 하죠. 약간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라이트에 뭐 눈이 올 때 눈이 낀다거나. 근데 뭐 3월 판매량에는 뭐 상관이 없었을 그게 것 문제는 같고요. 없죠. 3월 예. 판매는 6,000대 이상 판매가 됐어요. 예전 QM6가 뭐 6,000대를 찍고 했었는데 네, 과거의 영광이죠. 그렇죠. KG 모빌리티를 먹여 살리는 차가 네. 지금은 토레스다. 이게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 한 2017, 18, 19가 르상세가 합쳐서 5%였어요. 합쳐서. 그렇죠. 쌍용이 혼자서 6.4%를 팔고 있는 건 토레스가 정말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망의 4위. 아, 이 차. 이 차는 근데 좀 저는 치트키 같아요. 너무 경쟁 상대가 없죠. 독보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팔기에도 이 차는 너무 좋아요. 렌트로 하시면 혜택이 너무 많아요. 카니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국산차 중에 미니밴은 그냥 선택지는 하나예요. 카니발. 경쟁차인 스타리아가 있긴 하지만 스타리아는 약간 그 화물차의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뭐 디자인이나 기능면이나 카니발입니다. 미니밴은 카니발. 카니발의 인기는 뭐 이 독보적인 차량 구성 때문에 꾸준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5위가 기아 봉고. 네. 네. 2위가 현대차 포터. 두 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포터와 봉고는 뭐 그냥 꾸준히 팔리는 거죠. 그냥 계속 팔려요. 이 차밖에 없고 항상 타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1위. 이거 근데 어떡하죠? 1위는 차가 아니라 캐릭터인데요. 죄송합니다. 아재 드립이었고요. 1위는 로보캅입니다.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네. 썰렁하네. 네. 그랜저가 요번에 시형이 나왔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스타리아에서 넘어온 이 전면부 디자인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크게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눈에 익으면 맞아요. 이제 눈에 익으면 익숙해지면 괜찮은 겁니다. 저도 계속 보니까 잘생겨 보이잖아요. 이거는 좀 진짜로 편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랜저는 참 우리나라의 어떤 준대형 차량으로서 이번에 또 차도 엄청 크게 나왔어요. 네, 출시되고 드디어 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 단일 판매. 차종 만대. 그렇죠. 월 만 대. 네, 엄청난 이게 겁니다. 그랜저가 월 만 대를 팔았던 게 2020년 11월이 만 대를 넘겼던 때고 예. 이게 몇 개월 만이에요? 20개월이 넘었죠? 물론 사실 뭐 차 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그랜저는 사실 법인 차량으로도 많이 나가고 이게 네. 정말 인기 순위의 판매량을 대변할 수 있느냐, 택시로도 뭐 일부 나갔겠죠. 그렇죠. 렌트 쪽에서도 많이 팔렸겠고. 하지만 지금 세단이 또 1등하는 게 저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예, 맞아요. 보통 소렌토가 1등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랜저 앞으로도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무난한 차를 산다면 그랜저를 살 것 같습니다. 차 많이 사시네요. 사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많이 팔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차가 어떤 차냐, 나에게 맞는 적합한 차를 고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차량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차놀자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가장 적합한 차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월 국산차 판매량 순위를 가지고 뭐 열심히 또 분석을 하면서 웃고 떠들어 보았고요. 앞으로 요거는 정기 컨텐츠로 가실 거죠? 매달 매달 해야죠. 좀 더 빠르게 첫 주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차놀자 TV의 박이사 한상혁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놀자.